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많은 규제로 인해서 중국 기업의 주가가 대거 하락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알리바바가 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어제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5.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게 떨어질 때는 나쁜 뉴스만 나오니까 쉽사리 사지는 못하겠고, 반대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또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아깝기도 하고요. 다시 떨어지면 사겠다는 심리와 함께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지금까지 리스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알리바바의 지금 가격이 과연 싼지 비싼지,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 종료 기준으로 알리바바의 주가는 161.06달러이고요. 이것을 일봉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주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렇게 지금 상태는 과거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뒤로 가면요, 거의 지금 알리바바의 주가는 2017년도까지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사 프리마켓 기준으로 170달러의 주가를 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다가 주봉으로 봤을 때 RSI는 이미 28.03으로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일봉으로 본다고 해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봉 기준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알리바바는 월봉으로 봤을 때 장차 10개월에 걸쳐 긴 하락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이렇게 120 저항선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기술적으로 일봉과 주봉 그리고 월봉을 봤을 때 알리바바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라는 대기업이 지난 10개월 동안 장차 48% 정도가 빠졌는데요. 정치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은 알리바바가 경영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들이 바로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알리바바가 2020년 말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알리바바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의 2020년 4분기 매출액은 33.80 빌리언 달러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해 주었고요. 그러다가 2021년 1분기 때 살짝 빠지고 다시 2021년 2분기에 31.65 빌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4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46% 올랐고요.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74% 성장해 주었고, 2021년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46% 성장해주면서 규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엄청난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게 바로 이 그로스 프로핏인데요. 그로스 프로핏 또한 이렇게 매출액과 비슷한 패턴으로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입니다. 참고로 이 영업이익은 여기 그로스 프로핏에서 인건비나 R&D, 세일즈 앤 마케팅과 같은 비용을 말하는 이 영업 비용을 뺐을 때 이것을 영업이익이라 하고요.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기타 감가상각, 이자 비용 등을 처리했을 때 최종적으로 기업에 남는 돈을 바로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여기 이렇게 2021년 1분기에 딱 한 번 적자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알리바바가 2.8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중국 정부에게 냈을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원타임 이벤트로 벌금을 더 이상 안 내니까 영업이익과 적자는 이렇게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주가는 50%가량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저평가라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투자할 때 조금 더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DCF 밸류에이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알리바바의 DCF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가 라이브 그리고 과거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템플릿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도 적용시켜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매출액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통해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산출해 냈고요. 할인율을 7.5% 적용시켰으며 알리바바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현금을 밸류에이션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가 영원히 약 2.5%씩 성장한다고 했을 때 알리바바의 적중가는 304달러가 됩니다. 참고로 이 304달러는 2025년대의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 알리바바가 보여줄 실적에 따라서 산출돼서 나온 오늘날의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알리바바는 프리마켓 기준으로 약 170달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약 79%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20% 나눈다고 해도 알리바바의 적중가는 243달러이며 243달러 기준으로 알리바바는 43%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렇게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DCF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닙니다. 알리바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DCF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툴에서 또한 알리바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알리바바의 PER 멀티플은 이렇게 16.41로 원래 알리바바의 EPS 성장률에 따른 PE 멀티플은 이렇게 22.3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2.32 멀티플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알리바바의 주가는 최소 214.91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위치에서 약 이렇게 33.4%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리바바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렌지선 아래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알리바바의 주가는 최소 오렌지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에 적어도 214달러까지는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리바바의 주가가 오렌지선이 아닌 시장이 기대하는 이 파란색 선 이상까지도 올라와 준다면은 알리바바는 지금의 위치에서 이렇게 약 92%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제가 라이브와 지난 영상 그리고 제 책을 통해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CF 밸류에이션 그리고 멀티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리바바가 저평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국 기업에 투자하시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중국 기업의 정치적 리스크이며 이게 심해질 때 자칫 미국으로부터 상패까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많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과거 2020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서약을 하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SEC가 허가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3년 연속으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상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된 이유가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미국 레귤레이터스를 대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서류를 넘기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이유였는데요. 2021년 8월 22일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간의 회계 문제상 마찰을 제법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미국 감사감독협력을 촉진, 시장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정책의 기대와 제도적 환경을 본토와 홍콩 시장 간의 상호 연결을 심화하고 홍콩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고히 지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 또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자국의 대기업들이 상장 철폐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원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크레인셰어스의 CIO 브랜든 애헌의 인터뷰가 2021년 8월 17일 날 이렇게 CNBC에서 행해졌는데요. 그에 따르면 중국의 레귤레이션은 끝자락에 다가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크레인셰어스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ETF로 탄센트, 알리바바, JD.com, 메이투안, 핑도도, 네리스, 바이두, 그리고 빌리빌리 등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Yeah, Kelly, I think the key here is we're finally getting a finish line, that the uncertainty on regulation has weighed very, very heavily as the price action dictates. At the same time, that uncertainty, if we're getting these rules put in place, that means we're at the finish line. And I think if we can confirm that over the next few days, the fundamentals of these companies are still very, very strong as we're in the Q2 earnings season right now. 크레인셰어스의 CIO가 인터뷰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레귤레이션에 대한 악재가 전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것을 2021년 2분기에 보여주었기에 레귤레이션에 대한 악재는 이제 끝자락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은 앞으로 지준율 인하를 한두 차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미국과는 달리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는 여유 또한 있기에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기업에는 리스크가 있고요. 개개인이 그 리스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리스크가 100% 느껴지신다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리스크가 50% 정도만 느껴지신다면 당연히 투자를 할 때 수량을 50%만큼만 조절을 하셔서 투자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가 느껴지시는 만큼만 잘 조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